노화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멈춘 어떤 것의 조용한 결과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월의 흐름과 관계 맺는 방식에는 깊이 불안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몸에 우리가 절대 읽을 수 없는 유통기한이 어딘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였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인 것처럼요. 하지만 주의 깊게 본다면, 잠시 멈춰서 일상의 소음 속에서 주변을 솔직하게 둘러본다면 그 생각에 균열이 보일 겁니다. 건 사람들은 같은 연대기적 나이에도 에너지는 완전히 다르죠. 여전히 빛나는 정신들도 있고요. 70, 80세에도 명료하게 빛나지만 다른 이들은 훨씬 일찍 꺼진 것처럼 보이죠. 가볍게 걷고 속에서부터 웃고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명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뭘 알고 있을까요? 뭘 다르게 할까요? 오늘 당신은 수천 년 된 짧고 조용하며 겉보기엔 단순한 한 가지 수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고대 전통에서는 내면의 활력의 근본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단 7분 시간을 멈추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루틴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죠. 당신의 몸이 시간을 통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호흡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비결은 숨 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숨을 쉬니까요. 어떻게 숨쉬기로 결정하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숨에 담는 의도, 당신이 선택하거나 무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리듬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은 이 메시지의 시작이 아니라 제가 당신과 나눌 마지막 내용에 있습니다. 실험실이 존재하기 훨씬 전, 현대 과학이 도구와 데이터로 신체를 연구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인간의 삶 거의 신성한 관심으로 관찰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해부하는 자의 냉정함이 아니 결코 완전히 파악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아는 자가 미스터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고대 인도 아대륙의 사원에서는 5000년도 더 전에 수행자들이 프라나야마라고 부르는 지식 체계가 생겨났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프라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활성화하는 생명 에너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힘을 뜻합니다. 야마는 확장, 연장, 의식적인 지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바로 그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은 이 지식이 추상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면밀하고 거의 강박적인 관찰에서 비롯되었죠. 인간 존재의 내부 상태에 대한 관찰에서요. 그 전통의 현자들인 리쉬들은 수십 년을 깊은 명상에 잠겨 놀라운 정확도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현대 의학이 이제 막 건드리기 시작한 미묘한 신체의 영역을요, 도구로요, 감정마다 호흡의 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했습니다. 두려움이 숨을 가슴 위쪽으로 움츠러들게 하고, 평온함이 숨을 복부로 이끌고, 분노가 자연스러운 리듬을 깨뜨릴 정도로 가속화하는지를요.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수천 년이 걸려 다시 발견된 것, 즉 관계가 양방향이라는 것을요. 감정이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 외부 세계가 줄 수 없는 깊은 평온의 상태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이러한 이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성장한 것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스승들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자신들의 지식을 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특별히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수년간의 조용한 수련, 세심한 관찰, 인내심 있는 시험을 통해 스승에서 제자로 전수했죠. 글로 된 지시로 축소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식으로 호흡에 반응하는 그 지식은 실제 수련, 즉 내면의 침묵을 직접 경험할 때만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관찰들에는 그들을 경외심으로 멈추게 하는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술을 꾸준하고 헌신적으로 수련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달랐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워버리는 특유의 유연성을 그들의 움직임은 잃지 않았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의 기억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조각나지 않았죠. 다른 동시대인들처럼요. 한 가지에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 마음이 불안한 새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고 놀랍도록 생생하게 유지되었죠. 아주 나이가 들어서도요. 그것은 피상적인 의미의 젊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온전함에 가까웠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그 일관 그런 특성에 어떤 노인들이 가진 이상하고 매력적인 특성인데 더 온전하고 더 현재에 충실하며 주변의 대부분 젊은이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이 스승들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던 점입니다. 이러한 수행들은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죠. 노화를. 그건 그들의 약속도 의도도 아니었죠. 그들이 말한 건 훨씬 더 흥미롭고 훨씬 더 심오하며 궁극적으로 훨씬 더 진실된 것이었죠. 이르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그 속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몸이 외부 세계가 강요하는 가속화된 패턴대로 해체될 필요가 없다는, 시간을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더 느리게, 더 의식적으로, 자연의 순환과 더 통합된 방식으로 이 구별은 다음에 올 것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화의 속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은유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당신이 곧 들이쉴 다음 숨결처럼 가깝고 즉각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실제적이고 심오하며 검증 가능한 생리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알고 있지만 현대인의 마음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의해 아직 간섭받지 않았을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노력 없이요, 의식적인 의도 없이 자연스럽고 깊게 복식 호흡을 하던 삶의 초기에도 존재했던 것이죠. 그저 몸이 할 줄 알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들은 배로 숨을 쉽니다. 들이쉴 때마다 배가 부드럽게 바깥으로 확장됩니다.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요. 내쉴 때마다 배가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물러가는 파도처럼요. 그것은 느리고 완전하며 효율적인 리듬입니다. 만성적인 압박 속에서 사는 대부분의 성인들처럼 폐의 상위 3분의 1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 전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몸이 간섭받지 않았을 때 아는 호흡이며 적절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몸이 되돌아갈 수 있는 호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어떤 일이 일어나 이 자연스러움을 패턴으로 바꾸는데 제한적이고 해로운 패턴으로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이 바뀌는 특정 순간은 없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고 조용한 과정으로 몸에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마치 닫힌 방 가구 위에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 생활은 아무도 인식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거의 아무도 푸는 법을 모르는 긴장을 유발합니다. 이 긴장은 어깨에서 시작해 흉곽으로 내려가고 아무도 거기에 놓았다고 기억하지 못하는 돌처럼 횡격막에 자리 잡죠. 그리고 결국 호흡 메커니즘 자체를 변화시키는데 이는 삶의 질에 엄청나고 조용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호흡이 만성적이고 표면적인 흉식 호흡이 되면 신체 내부 화학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혈중, 이산화탄소가 몸이 경고 신호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변동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실제 위협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체가 실제 위협과 구별할 줄 모르는 지속적인 활성화 수준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어떤 삶의 상황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빈도로 순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수년간 축적되어 우리가 노화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소모 효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은 호흡의 생물학적 결과입니다. 신경계가 완전히 비활성화될 수 없어서 수면이 조각납니다. 회복 대신 스트레스 반응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소화 기능은 저하됩니다. 끊임없이 경계하는 뇌는 창의적 사고에 모든 자원을 할애할 수 없어서 인지 능력은 제한됩니다. 장기 기억, 상황을 넓고 평온하게 보는 시야, 그리고 사용 가능한 에너지에 말이죠. 살아가고 창조하고 타인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더 가느다란 실처럼 줄어듭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과정이 눈에 띄는 경고나 위기 신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소모는 정상화되고 익숙해집니다. 일상적인 풍경이 됩니다. 에너지가 넘치게 깨어나던 사람은 이미 피곤한 채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밝은 정신적 명료함을 경험하던 사람은 그것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드문 예외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요. 그리고 점점 커지는 느낌은요, 무언가를 잃었다는, 더 생기 있고 더 현재에 충실한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더 온전한 모습이 더 이상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느낌은요, 그것은 조용한 배경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피할 수 없는 노화 탓으로 돌리는 우울감의 배경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관심을 받을 만한 놀라운 소식인데, 바로 몸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깊이 숨쉬는 능력, 횡격막 전체를 활성화하는 능력, 그리고 폐의 가장 깊은 폐포까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은 당신이 새로이 익혀야 할 기술이 아닙니다. 마치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기술처럼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당신 신경계, 근육, 세포 생물학에 각인된 패턴입니다. 삶의 초기에 활성화되어 있었고 지금은 잠들어 있을 뿐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이 그것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의식적이고 꾸준한 연습으로 잊혀진 리듬을 되찾을 때 그 반응은 놀랍습니다. 학습이 아니라 인식이죠. 어린 시절 알던 곳으로 돌아가 마음은 잊었지만 몸은 기억한다는 걸 발견하는 것과 같죠. 현대 문화엔 너무 깊이 박힌 믿음이 있어 우린 거의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시간은 선형적이고 균일하며 그것을 통과하는 모든 신체에 수학적으로 동일하다는 믿음입니다. 매년 지나는 시간이 모든 유기체에 정확히 같은 양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 유기체가 지난 12개월을 어떻게 살았는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축적된 세월의 산술적 합계이며 그 합계 앞에서 더하거나 더하지 않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건강, 활력, 그리고 그 외 모든 것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틀로 삼았죠. 하지만 이 생각은 아무리 익숙하고 인체 이해를 단순화하는데 편리할지라도 심각하게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의 증거는 어디에나 있으며 정직하게 보려는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후성 유전학 연구는 환경, 생활 방식, 지속적인 내적 상태가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학 분야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기존 관점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 비슷한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은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나이가 현저히 다를 수 있습니다. 몇 달이나 몇 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에 달할 수 있는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50세인 사람이 38세에 해당하는 세포 표지자, 텔로미어 길이, 전신 염증 수치, 미토콘드리아 효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62세에 해당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유기체가 어떤 길을 따를지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들이 전통적인 결정론적 의미에서 유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생활 방식, 지속적인 내부 상태, 자율 신경계의 질, 그리고 현대 세계가 그 안에 사는 모든 몸에 가하는 끊임없는 교란에 맞서 스스로를 조절하는 유기체의 능력과 관련된 요인들입니다. 고대 명상 전통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실이 존재하기 수백, 수천 년 전에 완전히 다른 길을 통해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수행하는 사람들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이를 발견했습니다. 관찰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소모는 시간 자체에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아니라 그 시간이 거주되는 지배적인 내부 상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수축, 끊임없는 경계, 두려움, 긴급함 또는 저항에 영원히 지배되는 내면의 대화 속에서 사는 몸은 시간의 흐름을 한 가지 방식으로 견디며 조각나고 경직되며 이전과 같은 효율성으로 회복하는 능력을 점차 잃습니다. 스스로를 조절하고 각 교란 후에 균형으로 돌아오며
자신의 신경계에 끌려가는 대신 의식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몸은 그 시간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견딥니다. 시계의 의미에서 더 느리게가 아니라 깊은 의미에서 다르게, 더 많은 내부 일관성으로 실제 삶을 위한 더 많은 에너지, 그리고 진정한 노화가 일어나는 수준에서 스스로를 복구하는 더 많은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표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포 깊이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서 프라나야마는 단순한 이완이나 스트레스 관리 수련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심층 조절 기술, 즉 의식적인 의지와 일반적으로 의식의 문턱 아래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과정 사이의 인터페이스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그 흐름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되는 대신 시간이 몸을 통해 흐르는 리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현대의 큰 혼란은 시간이 흐른다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흐르죠. 그건 논쟁의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혼란은 우리가 시간이 흐르는 방식에 대해 완전히 수동적이라고 믿는 거죠. 그 흐름의 질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이죠. 생체 시계가 모두에게 똑같이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으로 흘러가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내적 상태가 그 속도나 깊이에 아무런 실제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랜 전통과 최첨단 과학은 이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노화의 질이 유전자나 흐른 시간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숨 쉴 때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떻게 머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실천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명 에너지의 조기 저하, 이는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이 아니라 유기체 내부 자원의 가속화된 고갈로 이해됩니다. 고대 전통이 놀라운 정확성으로 식별했던 핵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신경과학이 점점 더 자세하게 매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스트레스 시스템이 만성적으로 활성화되고 실제 위협이 사라졌는데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진적인 무능력입니다. 인간의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 주요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성화 모드로, 기술적으로는 교감 반응 또는 투쟁 도피 반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위협을 감지했을 때 생존을 위해 빠르고 대규모로 자원을 동원해야 할 때 활성화하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은 짧고 얕아지며 근육은 행동을 준비하며 긴장합니다. 주의력은 즉각적인 위험에 집중하기 위해 좁아지고 즉각적인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과정은 느려지거나 멈춥니다. 소화, 세포 복구, 성장 호르몬 생성, 면역 체계 활동. 이 모두는 짧고 강렬한 위기에서 살아남는 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문제가 이 모두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드는 회복 및 복구 모드이며 부교감 신경계, 특히 미주 신경에 의해 조절됩니다. 몸에서 가장 긴 신경으로 뇌와 심장, 폐, 소화기 계통, 생식기관을 연결합니다. 이 모드에서 몸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기억을 통합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안정적인 기분과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모드는 유기체가 말 그대로 스스로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긴급함, 끊임없는 과도한 자극, 진정한 휴식의 구조적 부재로 인해 현대 생활 방식은 이 모드를 체계적으로 억제합니다. 수십 년간의 면밀한 내면 관찰을 통해 명상 전통 수행자들이 깨달은 것은 호흡이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의식적인 통제가 가능한 유일한 자율신경계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심장은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뜨입니다. 호르몬은 의식의 문턱 아래에서 발생하는 과정에 의해 조절되는 자체 주기에 따라 분비됩니다. 소화는 당신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오는 신호에 따라 진행되거나 멈춥니다. 하지만 호흡은 다른 모든 자율 과정과 달리 당신의 의지에 반응합니다. 속도를 높이고 멈추고 깊게 하고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 단순히 공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추신경계로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화학적, 전기적 신호로 유기체가 피지라 수준에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됩니다. 위험은 없습니다. 현재는 안전합니다. 경계를 풀 수 있습니다. 회복의 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매일 몇 주, 몇 달 동안 꾸준히 반복되며 일시적인 이완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말하는 높은 심박수 변동성입니다. 심장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박동을 조절하는 능력, 순간순간 변하는 요구에 따라 말이죠. 이 변동성은 단순히 흥미로운 기술적 데이터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생리적 회복력의 가장 일관되고 강력한 생체 지표 중 하나죠. 심박수 변동성이 높은 유기체는 스트레스에서 더 빨리 회복하고 병에 덜 걸리며 잠도 더 잘 자고 사고도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 종단 연구에 따르면 더 높은 활동적인 삶의 질로 더 오래 살게 됩니다. 프라나야마의 대가들이 프라나 흐름의 회복의라고 불렀던 것을 현대 과학은 자율균형의 최적화치라고 설명합니다. 신경계가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운 몸은 같은 현상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성적인 활성화에 갇힌 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조절 상태에 접근하는 열수, 즉 가장 직접적이고 이용 가능한 메커니즘은 고대 전통이 5,000년 전에 정확히 파악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의식적인 호흡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도 그것이 방해자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조용한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진단 가능한 질병도 아니고 어떤 의사라도 문제라고 지적할 만한 명백히 파괴적인 습관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정상화되어 있고 너무나 보편적으로 공유된 행동과 사고 패턴입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에 의해 너무나 강화되어 있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널리 퍼진 것은 현대가 거의 모든 신경계에 심어놓은 시간과의 관계입니다. 만성적인 긴급함, 즉 항상 할 일은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부족하다는, 쉬는 건 시간 낭비라는, 7분이라도 멈추는 건 밀린 일을 모두 마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라는 생각, 이는 결코 적절한 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간과의 이러한 관계는 단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겁니다. 실제 위협이 활성화시키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가속화된 마모를 유발하는 경계 상태로 몸을 유지시킵니다. 만성적인 긴급함은 단지 정신 상태가 아니라 더 빨리 늙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더 미묘하고 흥미로운데 바로 즉각적이고 극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소비 문화는 인간의 마음을 훈련시켜 모든 투자가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하며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기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한두 번 시도하고 처음 몇 시간이나 며칠 안에 극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더 빠르고 극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포기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많은 종류의 소비에는 잘 작동하지만 우리가 설명하는 변화의 유형과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신경계의 조절은 그런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특정 증상에 작용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패턴을 다시 쓰는 과정입니다. 층층이 누적적으로 일어나며 인지되기 시작하는 데는 몇 주, 되돌릴 수 없게 되는 데는 몇 달이 걸리는 시간 규모로 진행됩니다. 처음 7분간의 연습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심박 변동성, 코르티솔 수치, 미주신경 활성화에서 측정 가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만으로는 기본적인 패턴을 다시 쓰지 못합니다. 그러한 제작성이 일어나려면 신경계는 동일한 신호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른 맥락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뇌가 그것을 예외적인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 상태로 기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의 스승들은 지속적인 수행, 즉 사다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선택적인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장식에 불과하게 만드는 필수 조건으로요. 꾸준함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져버리는 흥미로운 경험들만 있을 뿐이죠. 세 번째 패턴은 노화 측면에서 가장 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은 바로 우리가 개입하려는 영역에서 작용하기 때문이죠. 깊고 진정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무능력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수평으로 누워 보내는 시간의 양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일어나는 회복의 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양적으로는 충분히 자는 사람들에게도 만연한 문제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신경계가 완전히 비활성화되지 않아 실제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완전히요, 침대에서의 휴대폰, 밝은 화면이 보내는 불을 끄기 직전까지 뇌에 활성화 신호를 보내고 몸이 잠들려 할 때 하루를 되짚는 마음, 방해하는 알람 시계, 가장 부적절한 순간에 잠을 방해하고 신체의 자연적인 주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불완전한 휴식을 만들어내고 몸은 이를 보상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만성 피로로 나타나는 회복 부채를 쌓게 됩니다. 뇌의 안개 그리고 삶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는 전반적인 느낌으로요. 그래야 한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네 번째 패턴은 가장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리듬과의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몸의 신호를 무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외부 신호에 따라 내부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시계가 가리킬 때 먹고 몸이 원할 때가 아니죠. 드라마가 끝날 때 잠들지 몸이 요구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는 근무 일정에 맞춰 움직이지 하루 종일 변하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리듬에 따라 움직이지 않죠. 하루 종일 이런 단절은 단순히 불편한 습관이 아니라 마치 우리 생체와 조용한 전쟁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전쟁은 수십 년 동안 쌓여서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퇴화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몸이 알고 신호를 보내는 것을 수년간 무시한 결과가 축적된 것입니다. 알고 있었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 수련회는 대부분의 대화에서 호흡과 웰빙에 대해 완전히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은 건강과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혈액 검사로는 측정할 수 없고 영상 검사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기존 의학 용어에 기술적인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련이 만들어내는 가장 깊고 지속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과 쌓아가는 관계와 관련이 있죠. 어느 날이든 7분 동안 앉아서 연습할 때마다 세상이 수십 가지 방향으로 당신의 관심을 요구할 때, 그리고 마음이 미룰 수 있는 일들을 미루기 위한 설득력 있는 이유들을 댈 때, 당신은 호흡 그 이상을 넘어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명확함으로 당신의 신경계에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중요하고 내면의 균형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요. 자기 자신과의 연결은 상황이 완벽할 때를 위해 남겨둔 사치가 아니라는 것을요. 시간이 남아돌고 더 급한 일이 없을 때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은 저절로 오지 않으니까요. 그 결정은 매일 몇 주, 몇 달 동안 반복되면서 의료기기로는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의료기기로는 포착할 수 없지만 사람의 존재감의 질에서 아주 명확하게 느껴지는 무언가를요. 사람의 존재감에서요. 그 사람이 삶이 가져다 주는 것을 마주하는 확고한 기반이 되는 내면의 일관성이죠. 삶이 가져다 주는 것, 고통 앞에서 굳어진 사람의 경직성이 아니라 고통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의 견고함이죠. 고통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의 견고함이죠.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이 기술을 연습해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들의 문화, 나이, 삶의 맥락에 따라 처음엔 이 수련이 마치 이미 노력으로 가득 찬 삶에 또 다른 노력을 더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마음이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저항했다고 합니다. 이 점들이 바로 즉시 명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아무도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달력에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조용히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갑자기
극적으로는 아니지만 너무나 서서히 켜지는 빛처럼 어느 순간에도 지금 켜졌다고 말할 수 없는, 그저 어느 날 어둠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이 더 이상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그리고 거의 모든 수련자들이 정기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반드시 수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깊이입니다. 몇 년 동안 밤중에 깨어나 마음이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은 그런 깨어남이 덜해지고 덜 강렬해지며, 깨어나더라도 예전에는 없었던 쉬운 방식으로 다시 잠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그 다음에는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데, 더 큰 과거나 미래가 강박적으로 주의를 사로잡지 않고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강박적으로 추상적인 영적 미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으로서, 당신이 하는 대화는 당신이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 됩니다. 음식의 맛,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처리하는 대신 맛을 느끼기 때문에 더 강해집니다. 다른 것, 사용 가능한 시간의 감각이 증가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시간을 더 온전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숙련된 수행자들이 묘사하고 고대 전통의 스승들이 지속적인 수행의 성숙한 열매라고 언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 붙이기 어렵지만 발견하면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무관심이 아닌 평정심, 고통 앞에서, 기쁨 앞에서, 불확실성 앞에서 완전히 존재할 수 있는 능력, 그 어떤 것에도 휩쓸리지 않고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쌓지 않고 그 안에 녹아들어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어 경전에서 스타타 프라즈나라고 불렀던 자질이며 안정된 지혜이며 모든 시대의 관조적 전통에서 수행이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서 진정한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가장 명확한 징후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수행의 진정한 힘은 7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있습니다. 그 일상의 침묵에서 나타나는 사람,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매 순간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그 순간을 살아가야 할지 더 현재에 집중하며 자신의 삶에 그 삶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으로, 그리고 사실은 항상 존재했던, 언제든 가능했고 그저 인정받기를 기다렸던 것, 어쩌면 노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잃는 것은 젊음이 아니라 진정한 교감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 몸과의 대화, 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 고통이나 피로를 통해 큰 소리로 말하기 전에 7분은 하루아침에 당신의 삶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삶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다른 관계의 시작, 요구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긴급함도 아닌 관심, 리듬, 그리고 매 순간의 진정한 존재감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모든 순간, 이 공간은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고 느끼는 자신의 삶의 메커니즘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매일 7분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시장에서는 팔 수 없는 것, 이미 존재했던 자신과 아직 될 수 있는 자신과의 재연결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내면의 진정한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구독하고 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존재감과 함께 이제 이 수련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수한 것,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것 주위에 신비를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어떤 것의 깊이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연습할 때만 드러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 수련 자체는 놀랍도록 접근하기 쉽습니다.
수년간의 사전 훈련이나 명상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생활 조건이나 절대적인 침묵도 필요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훨씬 더 단순하지만 실제 수련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존재감, 수련하는 동안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진정한 집중, 7분 동안 온전히 그곳에 머무르려는 의지, 당신이 하는 일과 마음이 긴급하다고 주장하는 다른 모든 것 사이에서 분열되지 않고, 이 수련은 3가지 단계를 가집니다. 각 단계는 프라나야마 스승들이 완전한 조절주기라고 묘사한 과정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활성화, 증폭, 통합, 총 7분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을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발은 바닥에 단단히 지지하고 손은 허벅지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세요. 편안하다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더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면 아래로 향하게 하세요. 특별한 유연성을 요하는 복잡한 자세는 필요 없습니다. 긴장 없이 무너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게 지탱할 수 있는 척추면 충분해요. 편안하다면 눈을 감거나 앞바닥을 부드럽게 응시하되 보이는 어떤 것에도 시선을 고정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갖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 그저 관찰해 보세요. 아직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요. 개입 없이 관찰하는 그 순간은 생각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것은 신경계에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당신이 친절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식적인 연습이 시작되기도 전에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3분 동안 지속되며 활성화라고 불립니다. 오른손을 편안한 자세로 놓은 채 나디 쇼다나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우체널의 정화를 의미하죠.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마음속으로 4까지 세면서 왼쪽 콧구멍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숫자를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를 마시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시 1초 동안 양쪽 콧구멍을 막으세요. 거의 멈춤 없이요. 오른쪽 콧구멍을 열고 약지로 왼쪽 콧구멍을 막은 다음 오른쪽으로 6까지 세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내쉬는 숨이 들이쉬는 숨보다 항상 더 길다는 것을 관찰하세요. 그 차이는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가 회복 모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4까지 세면서 오른쪽으로 숨을 들이쉬세요. 잠시 눈을 감고 왼쪽으로 숨을 내쉬세요. 그것이 한 완전한 주기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3분 동안 반복하세요. 각 주기는 대화입니다. 당신의 신경계와요. 각 교대는 균형의 신호가 보내지는 것입니다. 뇌의 반구로요. 산스크리트어 경전에서는 이 기술을 정화라고 묘사했습니다. 나디, 요가 전통에 따라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보이지 않는 통로를 정화하는 것이죠. 요가 전통에서요. 하지만 이 언어가 당신의 기준점과 너무 멀게 느껴진다 해도 생리적 효과는 측정 가능합니다. 교우 호흡은 뇌의 동기화를 유발하여 뇌 리듬을 맞춰주는데 이는 차분한 각성 상태를 촉진하며 교감 신경 흥분 상태나 깊은 졸음 상태와는 다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분 동안 지속되며 증폭이라고 불립니다. 아마도 동양 전통 밖에서는 가장 덜 알려져 있지만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면에서는 가장 강력할 수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계에 말이죠. 숨을 내쉴 때 조용히 공기를 내보내는 대신 입을 다물고 치아를 살짝 벌린 채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세요.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울리는 소리인데 요가 수행자들은 이를 브라마리 프라나야마, 즉 귀영벌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 윙윙거리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진동은 장식적이거나 상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직접적이고 잘 알려진 생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목과 영국의 조직의 진동을 통해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깊고 거의 즉각적인 부교감 신경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미주신경은 이런 리듬감 있는 자극을 받으면 심장, 폐, 복부로 안전 신호를 보냅니다.
심박수가 조절되고 혈압은 약간 낮아지며 만성적인 긴장을 유지하던 근육들은 이완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전까지 수많은 방향으로 흩어져 있던 마음은 자신이 경험하는 내면의 울림보다 더 흥미로운 곳이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이 콧노래를 숨을 내쉴 때마다 2분 동안 유지하세요. 부비동, 입천장, 이마에서 진동을 느끼고 수련이 깊어지면 가슴에서도 느껴보세요. 완벽한 소리를 찾지 말고 느껴지는 소리를 찾으세요. 그 느낌이 진정한 수련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2분 동안 지속되며 통합이라고 불립니다. 이 단계는 몸이 이전 두 단계에서 시작된 것을 통합하고 동화하는 시간입니다. 신경계에서 발생한 변화가 사라지지 않고 몸에 뿌리 내리도록 합니다. 폐를 아래에서 위로 채우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먼저 복부가 팽창하고 그 다음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지며 마지막으로 가슴이 부드럽게 올라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갓난 아기 때 가졌던 호흡 패턴과 같으며 이제 의식적으로 되찾은 것입니다. 4, 5초 동안 부드럽게 숨을 참으세요. 긴장하거나 애쓰지 말고 그 다음 완전히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숨의 나감을 조절하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다음 숨을 들이쉬기 위해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놓아주세요. 마치 무의식적으로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것처럼요. 마지막 2분 동안 이 주기를 반복하세요. 티바, 앰플리피카, 테그라, 도스, 디아. 이것을 단순한 호흡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드는 진정한 본질입니다.